저는 기면병과 임신 중 합병증에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빈센트 병원 4년차 김수영입니다. 일단 기면병의 유발인자로 알려진 HLA는 자가면역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기면병이 자가면역과 관련된 질환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HLA DQB1 동육공인은 일형 기면병 환자의 약 8, 90%에서 양성을 보여서 면역체계가 뉴런을 공격하여 불충분한 하이포크레아틴 생성을 유발하고 이가 기면병의 패소피지올로지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연구 내용과 같이 한국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면병 환자에서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쇼그렌 증후군 등 오토임문 디지즈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은 임신에서 태아의 사망률이나 이완율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의 하이 리스크로 또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브라질에서 사이로이드 오토임문 이뮤니티와 유산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가면역 질환은 임신 1분기에서 임신의 유산의 리스크를 올리는 것으로 보여졌고 자가면역 질환이 프리에클람지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 태아의 체중과 같은 출산 후 아웃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면병 환자들은 비만, 타입2 DM과 같은 메타볼릭 시스템에도 영향을 받는데 비만은 임산부에서 GDM, 프리에클람지아, 거대아증 등 위험률이 약 2배에서 3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기면병 치료제는 FDA 프레그넌스 카테고리 C등급으로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약제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 또한 임신 시에 이제 기면병 환자분들에게서 합병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좀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 기면병 증상이 있었던 시스테믹 그룹과 심토마틱 그룹과 임신 기간 중 기면병 증상이 없었던 에이심토마틱 그룹을 비교한 체코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기면병 증상이 있었던 심토마틱 그룹에서 임신 중 컴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발생했고 그중 로어링브 이데마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코 전체 인구와의 비교에서는 스폰테니어스 어보션과 같은 유산의 경우 체코 전체 인구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GDM은 기면병 증상이 임신 중 있었던 심토마틱 그룹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 검증을 시행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비율만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12개국 기면병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알아본 연구에서는 1형 기면병 환자 중 임신 중에 기면병 증상이 있었던 심토마틱 그룹에서 대부분의 임신 중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C-섹의 경우에는 1형 기면병 환자에서 2형 기면병 환자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기면병과 임신 중 합병증에 대한 전체 나라의 인구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에서의 기면병 유병률과 더불어 기면병 환자에서의 임신 중 합병증의 유병률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가임기 기면병 여성 환자에서의 통찰력을 얻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한국은 모든 질환에 대하여 대부분의 인구를 커버하는 대규모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데이터가 한국에서 높은 신뢰도 및 높은 질환 유병률을 얻는 데 용이할 것으로 평가되어져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진단은 ICD-10에 의거하여 내려졌고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최소 3번 이상의 진료를 보고 임신 및 출산을 한 기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데이터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형 기면병과 2형 기면병을 구분하지 않아서 1형 기면병 환자는 탄력발작 증상을 치료할 가능성이 높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로 정의하였습니다. 2형 기면병은 기면병 성병인 G474를 진단받았지만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디오패식 하이퍼솜니아는 F511이라는 ICD-10 진단을 받고 3회 이상 외래를 내원하였고 스티뮬런트를 60일 이상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조군으로는 G474나 F511과 같이 날폴렙시나 이디오패식 하이퍼솜니아를 진단받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임신 합병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을 진단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면병과 임신 중 합병증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해서 오즈 레이쇼를 구했고 공변량으로는 나이와 건강보험 형태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자면 전체 임신을 한 기면병 환자는 1839명이었고 대조군은 29,496명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발생한 합병증은 제왕절개였고 기면병 환자군에서 1,518명, 대조군에서 25,601명이었습니다. 건강한 대조군과 기면병 환자군 사이의 사이에 이제 임신 중 합병증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스폰테니어스 어보션, 그 다음에 제왕절개, 프리텀 펄스, GDM이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중 프리텀 펄스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오즈 레이시오가 1.237로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서 기면병 환자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변량을 고려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면병 환자군에서 더 많이 프리텀 펄스가 약 1.2배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형 기면병, 2형 기면병, 그다음에 이디오패식 하이퍼섬니아로 세분화한 비교에서는 타입 2 날콜랩시 및 이디오패식 하이퍼섬니아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서 실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프리클램지아의 경우에는 기면병 환자군에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궁 내 성장 제한의 경우에는 타입 1 날콜랩시가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디스커션을 보시자면 총 1,836명의 기면병 여성 환자가 지난 10년 동안 임신 및 출산을 하였고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임신 중 합병증은 제왕절개였습니다. 이는 이전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제왕절개 발생률보다 높은데 한국의 제왕절개율이 약 37%, 상급병원의 경우에는 약 50%로서 WHO 공고 기준인 5에서 10%를 넘고 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나라임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제왕절개율을 최근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기면병 환자에서 프리텀 펄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나이와 보험 형태를 보정한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수면장애는 프리텀 펄스를 유발시킨다는 결과들이 있고 아마도 수면장애가 인플라메이션을 일으켜서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을 많이 생성하게 되고 이가 프리텀 펄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면병이 자가면역 질환임을 고려했을 시에도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생성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따라서 프리텀 펄스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기면병 환자에서 임신 중 합병증을 대규모로 연구한 첫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겠고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성별, 보험 형태를 보정하였다는 것이 그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허나 본 연구는 한국의 건강보험 데이터 한계점으로 인해서 의료 사용이 필요할 때 보험급여 정보만이 포함된다는 점, 기면병의 골드 스탠다드인 MSLT 검사이나 당시 연구 이 시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한계점으로 있겠습니다. 더불어 임신 합병증은 많은 위험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변량으로 성별, 연령, 보험 형태만을 포함하여 알지 못한 교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또한 그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기면병 환자에서 임신 중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서 프리텀 펄스가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의 것들에서는 오히려 기면병 환자에서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는 발생률이 좀 더 낮게 보여지는 몇몇 항목도 있어서 따라서 기면병이 임신 합병증의 명확한 위험 요소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